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토겐스탁에서는요,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정말 임기 내내 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발언을 코멘트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샵 3989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 한국거래소 기준 이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며칠일까요? 자, 1번 31일, 2번 30일, 3번 27일입니다. 자, 오늘의 이 시청자 퀴즈 힌트. 1년의 맨 마지막 31일 영업일은 한국거래소가 쉽니다. 그 전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상당히 쉽습니다. 제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이 국내 주식의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토겐스탁 선재스타님과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지난주 이 트럼프가 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 리치스타님 나오셨잖아요. 근데 네. 시황 대부분 적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상승의 이날을 기점으로 이 지수가 바뀔 것이다라는 시황부터 오일 60달러 그리고 지수와 골드 이 둘 다 상승까지 거의 대부분 투자 전략이 적중했거든요. 이 올해가 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빅 이벤트들은 대부분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 국내 증시 역시 IT, 투톱을 필두로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연말까지 과연 이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느냐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두 스타님들께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재스타님, 네. 이렇게 같이 방송하니까 영광입니다. 네, 선재스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우선은 저번에 제가 가끔 나와서 그런데 291지수 매수를 다음까지 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롱포에 대한 300지수 확인 작업들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저번 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286지수를 넘어가면서 전 국가들이죠. 여기 넘어가면서 장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17% 이상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매수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도 이렇습니다. 우선은 장중에 최대 20% 이상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오차를 잡아내는 거 이제 갭 상승이냐 갭 하락으로 움직이냐고요.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전반적으로 290지수들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매수 시도를 할 수 있으나, 우선 아래 구간들 지지력은 290지수와 286지수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290지수를 지지하더라도 당분간은 293을 바로 안착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290지수가 약한 상태에서는 286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까지는 장기적으로 매수포를 다시 연다. 뭐 이렇게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물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치리치스타님, 자 코스피 리치리치스타 코스닥 네. 네, 지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너무 웃겨가지고 리치리 네. 치스타라 해서 네. 일단은 네, 제가 한 가지 지금 생각을 해놓은 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걸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윈도우 드레싱은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로는 지금 12월 18일인데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 거래주가 한 주밖에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 주에 해봐야 1거래일이니까. 네. 이러면 제가 답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여튼간에 다음 주 이제 거래일 자체가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주 동안 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확률이 반반인데 네. 저라면은 초반에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 이 정도는 매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냐. 그리고 네. 이제 차라리 이제 좀 지수가 조금 그나마 조금 지지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목금 그 다음 주 월 정도가 지지력을 보이지 않겠냐 해서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현재 지수에 비해서는 하단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장에 2200도 잠깐 넘었어요. 네. 2200도 잠깐 넘었는데 과연 다음 주 제가 다시 방송한 이날 때까지 다시 2200 위에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러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또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대거 매수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파는 모양새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필이면은 여기서 윗골을 달면 좀 차트의 모양새 자체가 좀 좋지 않아지는데 물론 이제 추세 저항선 돌파한 모양새죠. 차트상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해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일단은 눌림을 가더라도 눌림을 좀 받고 가지 않겠냐가 일단 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네네. 윈도우 드레싱 이미 들어왔거든요. 기간이 그동안 많이 매수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은 어느 정도 이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대형 이벤트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대형 이벤트 자체가 지금 소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1차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네.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진통도 있었지만은 결국에 1차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호재가 이미 돌출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에 대한 영향은 이미 충분히 다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에는 제가 나스닥과 S&P 상방 8,500도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 위도 열어놓고 봐야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왜냐 결과 나왔잖아요. 결과 나왔으면 어차피 증시라는 것 자체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실적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1차 합의를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쏠리는 눈은 이제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 코멘트들을 이제 볼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럼 그 코멘트들과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이제 영국 총선은 끝났죠. 이제 보수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겨서 과반 차지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리스 존슨이 다시 또 이제 힘을 얻는 이런 모양새지만은 노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는 이뤄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호재는 이제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2차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와가겠죠. 여기서 중국이 이 1차 합의에 대한 안건을 지켜내느냐, 약속을 이행하느냐, 아니면 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재에 대한 뭐랄까 이제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 공략을 한다면은 눌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으로 먼저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과 S&P도 신고가를 달성 중에 있는 종목이지만은 네네. 신고가 달성 중인 종목이 고점 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고가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원인데 사과가 110원을 올랐다가 이제 사과 최고가가 100원이었는데 110원을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네. 120원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과 S&P가 계속적으로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이번 주가 거의 최대 꼭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지금 이제 매도 쪽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이제 호재가 다 상쇄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매도 쪽을 일단 노려보는 게 상단보다는 하단 쪽이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348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LG화학 매수가 32만 4,500원, 비중 15%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전혀 오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두 스타분들 중에 LG화학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야죠. 네. 이미 방송 딱 좀 전에 하드를 네네. 봤습니다. 네, 제가 하고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하니까 네. 선재 LG화학 스타님한테 이제 네. 더 어려운 채권을 맡겨놓고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잘하시니까 네. 더 좋은 채권을 맡겨놓고 제가 LG화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 일단 매수가가 32만 4천 원 매수가가 좀 높아요. 지금 현재 약한 한 6% 정도 손실 정도 되시겠네요. 6% 7% 뭐 이 정도 사이가 손실 정도 되시겠는데 일단은 LG화학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부분은 솔직히 실적은 좋아요. 실적 좋고 배터리 부분의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네.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 뭐 물론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저가를 좀 이탈하면서 내려온 모양새를 펼쳐지고 지금 네. 32만 원이면은 솔직히 32만 4천 원이면은 꽤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전이 아니라 이때 잡으시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몇 개월 한 3개월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때 들고 계신 거예요. 이때 들고 계신 것 같은데 9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방 탄력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상으로 하락 추세선 자체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이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를 안착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조금 시세가 나올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아직 좀 더 불안정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충분히 악재는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악재는 굉장히 뭐랄까 충분히 주가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청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33만 원짜리를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하필이면은 이제 시청장님의 매수 단가보다 조금 높은 위치네요. 네네. 그 자리를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 근데 비중이 15%니까 제가 봤을 때 비중이 15%라면은 하단에서 약간 밀어줄 때 한 번 더 비중을 조금 15% 정도 실어서 이 종목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좀 기대되기는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뭐랄까 거의 신저가 상태에서 네. 약간 올라온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들고 가시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 추가 ESS에 매수 대해서 전략으로. 네네. 네. 일단은 ESS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원인도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게 결국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ESS 결합이다 뭐 이러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를 막아버리는 실적은 물론 이제 좋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현재 악재를 받고 있는 주가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단 예를 들어서 저가를 깬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약 저가를 깰 때 뭐 한 27만 원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네. 한 번 정도는 추가를 받아서 평단가를 한 30만 원 정도로 맞추신다면은 오히려 30만 원 정도 맞추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그 구간대가 좀 존재할 네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시면 어차피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물타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분할로 한번 추가를 한번 받겠다. 딱 한 번만 추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고 또 LG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배터리 부분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려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그래도 기대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076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보내주셨네요. 이 신규 접근은 매도가 좋을까요?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선지스타님, 네네. 미국채 10년물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거기다가 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이어서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매도가 좀
좋을까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위험자산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상태에서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일봉상의 그림들 추세 상단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저번에 나올 때 우리가 8,100 지수까지 추가 매도를 연다 해서 위에서 잠깐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약해서 저희가 위로 오차를 뒀었거든요. 한마디로 네네. 이겁니다. 우리가 리딩할 때 아래 구간으로 오차를 뒀으면 그 구간의 고점에서의 그 정도의 오차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8,580 지수까지는 연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가 됐든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저항에 있는데 얘네들 쫓아가기 좀 무리스럽다고 보고요. 저걸 쫓아가기 무리스럽다는 거는 한마디로 10년물 국채를 매도 쪽으로 위험자산 쏠림 현상에 반대로 치기가 어렵다는 구조죠. 네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은 다시 부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한번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중에서 우선은 이 구간들을 뛰어넘어서 이 구간들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 저항받는 애들이 매도로 쏠리는지를 보고 싶으실 건데 우선 가로 저항점들이 굉장히 센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2010년, 그 다음에 2012년,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실패했던 2017년 구간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얘네들 매도를 추격하실 거면 우선 좀 기간을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얘가 빠졌지만 얘네들은 보합 형태를 띌 가능성이 아직 굉장히 높고요. 얘가 보합을 띈다면 얘네들은 저가의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지금 저가에서 저가를 쫓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얘네들이 저가를 낮춘 이후에 저가를 신저가를 약간 좀 더 낮췄었죠. 하방 경직은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고요. 저가를 크게 못 낮추고 있는 하방 경직의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방으로 쏟아질 정도면 지수들이 급등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급등 이후에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야지 국채가 같이 쏠릴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굳건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은 하단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고 전저가를 깬 상태에서 다시 올라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지지력들을 다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매도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수렴보합에 들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저항 130-01, 그 다음에 네. 다시 132-01까지 전체적인 보합을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얘네들 매도를 친다면 우선은 상단부 제하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 윗구간에서 다시 노리는 매도를 봅니다.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시점을 잡기가 어렵고 아마 제가 보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부합을 다시 떼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그 다음에 채널의 하단부, 그래서 채널에 완전하게 채널을 만들고 있는 구조에서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간 저항들을 못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아내는 구간들, 그래서 이 구간들 계속적으로 네.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를 크게 못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더라도 먹을 거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합장을 내년 초반까지 연출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점을 기다리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등해서 추세를 넘어간 애들 단기적인 되돌림과 그 다음에 지수의 되돌림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하겠네요. 네, 신규 접근 네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까 월봉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그 다음에 채널 하단부 저항들에서 아직 추세가 바로 날 수 있다고 확신 갖고 싸운 거 굉장히 위험하기 네네. 때문에 하실 거면 130-00 지수 위부터 다시 되돌림을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